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커네티컷주의 깊은 숲속 더들리 타운이라는 곳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 사유지라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숲이 품고 있는 저주 때문이에요. 1918년 그곳에서 단 36시간 만에 영혼이 파괴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제 경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날의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6년) 뉴욕에 성공한 암 전문의 윌리엄 클라크 박사와 그의 아내 해리엇은 커네티컷의 아름다운 숲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바닥에 흩어진 운모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곳이에요. 부부는 이 평화로운 숲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들에게 이곳은 완벽한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박사는 당장 그 땅을 사고 집을 지어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돈을 얼마든지 주든지 현지의 건설업자들은 그 숲의 이름만 들으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거절한 거예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말이죠. 결국 고집이 센 박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짓지. 그는 매주 주말마다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대한 나무를 직접 쓸고 베고 파이프까지 언덕에 올라가서 물까지 끌어다가 별장을 결국 완성합니다. 박사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현지인들이 왜 그 숲을 다크 엔트리라고 부르며 피했는지 말이죠. 사실 박사는 몰랐지만 그가 산 땅은 단순한 숲이 아니에요. 오래전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모호크 원주민들의 신성한 매장지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쫓겨나면서 이 땅에 영원한 저주를 내렸다고 믿었었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1740년대부터 피비린내 나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곳은 몇 명의 거주자들이 이주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던 그곳에 살기 좋고 조용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30가족까지 불어난 적이 있어요. 사건은 1759년에 들어서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1759년에 카터 가족에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해 이사를 온 카터 가족 중에 6명이 콜레라에 감염돼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두 죽자 남은 가족들은 이사를 다시 해요. 뉴욕으로. 저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정착하려는 그때 이번에는 집안에 인디언들이 진입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애 3명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들의 생사도 알 수 없고요. 1792년에는 아무런 문제 없던 홀리스터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살던 윌리엄 테너라는 남자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밤마다 숲에서 이상하고 험한 것이 튀어나와 그렇게 평생을 그는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을 때에도 그들이 곧 올 거야. 어서 너희도 준비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양치기들의 가축이 이유 없이 몰살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미쳐가거나 숲으로 걸어 들어가서 영영 안 나타나요. 1900년대에 이르러 더들리 타운은 산채로 매장된 유령 도시가 됩니다. 모두 떠났으니까요. 지역 건축업자들이 박사의 돈 보따리를 보고도 도망치듯 거절한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그런 이유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아가리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자, 1918년 어느 여름날 박사는 급한 전문을 받고 환자 때문에 36시간 동안 아내 해리엇을 집에 혼자 두고 뉴욕에 다녀와야 했어요.
해리엇은 처음에 그곳에 혼자 있을 생각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 박사의 급한 여행을 그곳에서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응급 환자 때문에 떠나는 박사를 위해서 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3일 후 돌아온 날 숲은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어요. 평소 반겨주던 부엉이 소리조차 아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깔깔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요. 집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한 생각이 박사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닫혀져 있어야 그 현관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박사는 불길한 예감에 막 뛰기 시작해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해리엇! 해리엇! 하고 사방으로 불러보지만 해리엇은 1층에 그 어떤 인기척도 없어요. 그리고 급히 2층으로 가려다가 밖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이번에는 집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깔깔거리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너무 놀라서 한참 뛰어 올라가려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2층에 도달하자 안방문까지 살금살금 걸어가서 안방문을 살며시 열어봐요.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해리엇이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입은 턱이 빠질 것처럼 크게 벌린 상태에서 이 목에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목소리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깔깔깔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음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녀의 목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리엇은 결국 그날 이후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그 36시간 동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고립이 만든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1700년대부터 그 땅을 떠돌던 그것들이었을까요? 박사는 죽을 때까지 그 숲을 자연보호구로 묶어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숲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스터리 창고는 실종 UFO 미스터리 사건 같은 실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인데요. 이런 미스터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